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이 가장 환란이 있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에요. 6.25입니다. 제일 많이 죽고 현대적인 무기가 있어가지고 전국을 초토화야 됐고요. 북한 쪽만 300만이 평화 시기에 죽었어요. 개인의 인권은 그냥 노예로 와야 인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파괴하는 반동문자인 거예요. 그 북한 정치를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저는 몰랐죠. 이런 시스템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인민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걸 잘 몰랐다고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북한 과학원 연구원으로 있다가 탈북한 이민복입니다. 여기 와서는 북한동포 직접독기운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라디오 인터넷을 못 듣는 유일한 폐쇄당이 어떻게 북한동포를 직접 돕느냐. 대북풍선을 통해서 직접 돕는 겁니다. 대북풍선을 민간인으로서 탈북자로서 처음 개발한 특허 유일 소유자하고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완벽히 폐쇄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은 유일한 나라거든요. 바깥 정세를 잘 몰라요. 특히 남한 얘기는 아주 나쁜 얘기만 또 들어서 더 나쁘게만 듣고 있고요. 근데 그 폐쇄 속에 그래도 외부 소식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일부에서는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는데, 라디오 듣는다는 건 아주 목숨 걸고 듣는 사람들이고요. 라디오 기기 자체가 없앴고, 있다고 해도 진짜 그건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부 소식을 막아놓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뚫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대북 풍선을 통한 전단입니다. 이게 레이더에 안 걸리거든요. 육안에도 안 보여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추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스텔스 기구죠. 이게 유일하게 자유롭게 북한을 들어와요. 들어오는 전단을 보고 외부 소식, 특히 남한 소식,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6.25 전쟁을 우리는 자답게도 미국과 남한 괴뢰도당이 일으켰다고 아주 증오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증오심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이야 이렇게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증오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이런 엄청난 오해를 삐라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꾸로 북한이 친 거예요. 네가 살인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쪽이 살인자인 거예요. 물론 내가 살인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었던 그 수령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충성을 했던 사람이라도 이런 엄청난 거짓말 앞에서는요, 오히려 반발심이 더 가까워졌던 사람이 더 멀어진다는 말이 그 얘기죠. 최종 탈북은 했습니다. 근데 이건 결론적 얘기고요. 그 동안에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어요. 특히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어떤 꿈이고 사명이고 북한식으로 하면 충성심의 대표적인, 애국심의 대표적인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에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질문에 이 정도로 대답하고, 그러면 왜 식량난이 북한은 굶어 죽는 이 평화 시대에, 지금 전쟁도 아닌 평화 시대에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이 가장 환란이 있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에요. 6.25입니다. 제일 많이 죽고 현대적인 무기가 있어가지고 전국을 초토화야 됐고요. 그런 속에서도 3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남북한 합쳐서 300만이라는데 북한 쪽만 300만이 평화 시기에 죽었어요. 이게 북한 지금 현 상이거든요. 그 원인이 식량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량을 해결하려고 했던 아마 최전선에 있던 연구원이었거든요. 북한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왜 잎살이 더 맛있는 데인데, 물론 잎살인데 이거는 다 군대나 단간부 이렇게 먹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식이니까. 제가 옥수수 연구소 연구원이었어요. 원래는 중학교 졸업하고 북한의 최고의 기술대학인 평양 김책공업 대학 반도체공학부에 갔었어요. 읍내 중학교 3개 중에서 2등한 성적을 해가지고, 거기도 수능시험처럼 1등, 2등 해가지고 중앙대학은 다 평양에 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나 정도 있는 정도. 저도 김책공업대학 최고 기술대학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수제대학을 딱 이과대학이 따로 후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 당시에는 최고 기술대학이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핵물리학과하고 반도체공학부가 핵심 학부였어요.
특히 반도체 공학은 벌써 74년도 제가 갔었댔는데, 근데 여하튼 그런 사람이 여러 조건을 해가지고 쌀은 공산주의라고 김서희를 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먹는 것만 풀리면 공산주의 된다. 반도체는 공산주의 된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 되는 길이나 같은 건데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 실정에서는 이 식량이 항상 배고프다고요. 그 속에 쌀은 공산주의라고 우리의 아버지고 태양인 김서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충성심, 애국심, 아주 그 젊었을 때니까 뭐 교육 받은 데랬죠. 그래서 제가 옥수수 연구사로 된 거예요. 연구원. 여기는 뭐 옥수수 쳐다도 안 보지만 배부른 나라니까. 북한은 특급 연구사고요. 남한이 5명 정도밖에 연구원이 없어요. 북한은 한 50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과 수십만의 보조성원이 있습니다. 노동자, 조수까지 합치면. 그렇게 강력합니다. 승용차가 정말 귀한 군의 석대 5대밖에 없는 나라에서 우리 연구소에 김서희가 우리 과학부원장 소장한데 벤츠를 선물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 연구소예요. 무장보초를 세고요. 이런 것이 제가 있었어요. 옥수수 연구소라니까 너무 허접하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무장보초 세고 김서희가 벤츠를 다 선물하고 왜 이러냐. 주식이니까 그래요. 제가 반도체 공학을 지키고 이걸 하겠다라고 할 만큼 북한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과학원에서 제가 제일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왜 젊은 연구원이 됐냐면 우리가 좀 가족 토대가 남한 출신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대학 가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 김치공대 갔던 것도 공부를 잘했지만요. 그 토대가 때문에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농업인데 농업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정규대학으로 나오면은 대학 5년, 3등학년에서 3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한 10년 걸려요. 그러면 30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군대 갔다 오면 막 30살 이상 지나가고. 근데 저는 검정으로 해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대학을 자격을 딴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검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정말 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생활이라는 게 빳빳하게 돌아가는 속에 공부할 새가 없다고요. 또 배고프고 여러 가지. 근데 그래서 정말 그 검정이라는 건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검정을 해서 오히려 성분이 나빴던 것이 전화위복이 됐죠. 군대도 안 갔고 성분 나쁘니까 뽑지도 않았지만 또 공부 잘해서 또 대학 가는 걸로 해서 가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성분이 뭐 그래서 또 군대도 안 뽑아서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 돼가지고 최연소 과학원에서 제일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탐구력이 세니까 국가연구과제가 3개였어요. 난 27개를 했습니다. 9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막 넘치니까 그 연구가 안 될 수가 없죠. 9배 이상 하니까 옆에 연구원들은 저를 막 욕했다고요. 뭐 저기서 뭘 나온 거 있다고. 저는 우리 3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9배나 하냐고. 하여튼 특이한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면 천재다 뭐 이런 소리 들었지만요. 여하튼 내가 하고 싶은 게 연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제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탈북해가지고 미국 농무성 초청으로 한국 농업대표단 일원으로 제가 2001년도에 미국 전 지역을 이렇게 관광 다녔어요. 미국 정부가 준 돈 가지고요. 미국 옥수수 생산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요. 옥수수 처리하는 데 갔는데 물어보니까 북한 1년 생산분을 그 사일러 한 사업소에서 처리하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 러복이라는 데 갔는데 360도 삑더라도 소예요. 끝없이 보는데 그 풀판에 소가 있더라고요. 한 농장에 있는 것이 한국의 소 마리수하고 똑같아요. 그런 규모의 미국을 봤는데 얼마나 옥수수가 대단한 나라나요? 최고죠. 근데 정자 수준을 보니까 북한하고 같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일대 짭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딜레마가 뭐였냐면요. 이 정자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자를 연구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한 헥타르당 여기 보면 3,000평 한정부라고 그러죠. 한 헥타르당 10톤은 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주니까 톡톤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탐구심이라는 게 과학자들 좀 체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10톤 돼야 되는데 뭐 돼도 한 8, 9톤은 쫓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30%도 못 내냐. 1톤 10%도 못 내는 지금 10%도 미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때 연구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돕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우상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고장을 이렇게 김부자 이름으로 딴 데가 있다고요. 특히 김정숙 군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첫째 부인 김정일이 엄마죠. 김정인이 외할머니 나갔죠. 거기 군이 압록강 양강도 옛날에 심파구였는데 지금 김정숙군이라는데 그런데 가야 이게 표본이 된다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 되고
북한 언론이나 당에서 아주 표징을 올리고 또 거기 당 비서가 저를 초청했고요. 김정일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앙당 조직도 있었는데 야, 너 우리 엄마 이름 딴 데 가서 좀 인민생활 좀 높여. 예, 하고서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자기 출세 가더가 그래 잘못하면 출세 안 되는 거고 동창이긴 하지만 김정일이라고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 옥수수가 기본 생산되는데 깐부기병이라는 게 한 60-70% 걸렸거든요. 근데 깐부기에 강한 육종 연구역 사였거든요. 병리 육종가였어요. 병에 강한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은 이렇게 연작을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심었던 거 또 심고 또 심고. 왜냐하면 생산량이 급하니까. 그러면은 병의 충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레가 한 마리 있던 것이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병도 없던 병도 막 생기고 이게 윤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사정이 못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병리육종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그 깐북병이라는 것은 옥수수의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연구 안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옥수수 땅에 심으면요 씨앗이 트잖아요. 깐북이 포자가 이 땅에 있어요. 싹싹 터져가지고 여기 침투한다고요. 싸게. 그거 쫙 같이 자라요. 기생이나 같죠. 그거 비료주고 노력 주고 김 매고 노력 엄청 다한 그 옥수수가 다 클 무렵에 그 이삭하고 깨꼬리 있잖아요. 그 이삭국이 완전히 영양 그거 싹 먹어준다고요. 새까맣게 된다고. 깐북이라는 게 까맣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서로스프린데니아님이라는 그 라틴명이에요. 가루깐북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 잘 몰라요. 혹깐북이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생식기가 딱 혹깐북이는 아무데 붙어서 이렇게 여기서도 간혹 봐요. 그 북한은 그거보다는 가루깐북이 딱 생식기관 이삭하고 깨꼬리, 수컷이거든요. 생식기관만 딱 먹어주니까 이건 걸린율이 수학 감소율이죠. 그런 암과 같은 거를 저는 어떻게 간단히 연구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면 토양 전염그러니까 토양을 다 소독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소독했다 해도 땅속에 있는 것도 죽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저는 병이 강한 걸 연구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병을 막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병을 전염하는 연구를 했다는데요. 왜 거꾸로 발상이 전환해야 된다고요. 종자들을 다 병을 전염시키는 연구를 했다고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서 강한 놈을 찾아내려고. 강한 놈 해가지고 애비애미라고 그러는데 모부범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아버지 엄마죠. 그 아버지 엄마가 키 크면은 키 큰 게 나와요. 자식은. 사람을 비교해서 미안하지만요. 병에 강한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모부번 식물에서는 모부번 옥수수를 교잡시킨 그 일대 잡종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를 뒤집어 해가지고 3년 만에 딱 연구해냈죠. 이게 대단한 연구였죠. 여기 같으면 아마 때 부자 됐을 게 아마. 여하튼 뭐 북한은 뭐 그런 인센티브는 없으니까. 여하튼 저는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그 연구를 하려고 해서 김정숙군 그러니까 그 당비서가 김정일 동창이 거기서는 군수가 군당 책임비서가 그냥 최고예요. 저를 찾은 거예요. 그 평양근교 삼석압산 그 압록강에 가게 됐다고요. 어쩌면 그게 탈북길로 후에 되긴 했지만요. 가서 농민들하고 현장을 가봐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종자인데 안 되냐. 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터밭 보라고. 얼마나 잘 되냐고. 그러니까 압록강 넘어 중국 보라고 저 개혁개명해가지고 개인농 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 중국 군자가 우리 갔다가 우리 종자가 더 못하다. 근데 저렇게 내 것이니까 잘 된다. 이런 걸 해가지고 물론 옛날에도 개인 터밭은 잘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과학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데이터로 말하니 과학자입니다. 이 데이터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그 뭐 어떻게 말을 붙일지 달나라도 같은 뭐 별도 따온다고 말하는 말이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좀 다른 거는요.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모든 현상이 다 맞는 거예요. 뭐 가짜도 좀 있다고 해도 여하튼 다 맞는 얘기들인데 제가 그 현상의 하나이지만 저희가 좀 다른 거는요. 식량난로 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누구 죽었습니다. 누구 뭐 꽃제비 됐습니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이런 원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옥수수 연구를 위해 힘쓰시다가 반역자로 몰리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신 건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하려면 내 것이 되게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공산농이죠. 집단농이라고 그래서 농장이라고 말하기 공산농입니다. 말 그대로 공유시킨 거예요. 국가로. 내 것이 난 개인농을 이렇게 비교식 한 헥타르씩 그래서 국가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건 내가 연구하려는 거니까 타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놀랍게도요. 3년 검증을 해봤는데 한 해가 아니라 3년 검증을 해요. 이 반복 시험으로요. 그렇게 해야 비교가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한 해 잘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과학이랍니다. 정 결론이 뭐냐면 공산농 때 지금 북한 말하면 농장 공산농 한 헥타르당 한 정보당 1톤 1.5톤 나는 땅이 이쪽이 7톤 개인농 하니까 7톤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거는 좀 잘 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1톤에 7톤이면 700%입니다. 1.5톤 높게 공산농에서 했던 게 하면 500%예요. 주식을 해도 500% 700% 하면 굉장한 거죠. 농업에서는 더 충격적인 겁니다. 이 종자 하나 발견하려면 10년 20년 돼도 발견 못하는 사람이 8, 90%예요. 겨우 10% 안에서 그것도 10%도 많은 거예요. 한 3% 안에 20년 만에 거의 1% 나갔겠다. 그래서 기존 품종보다 그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1% 연구원이 이 기존 품종보다 연구해냈다는 종류면 이거보다 1%도 높으면 연구된 거예요. 3%만 높은 거 연구하면 그 영웅 칭호 받을 만큼 굉장한 연구입니다. 이미 있던 거를 초과했다고. 왜냐하면 이 생태라는 게요, 이 자연이 다져진 걸 이렇게 탁 뛰기. 공업은 쉽습니다. 근데 이 자연, 이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3%만 돼도 엄청난 거거든요. 500 내지 7%라고 느껴졌으면 제가 무슨 생각 들었을게요. 막 까무러칠 뻔했다는데요. 그냥 여느 때 얘기 개인들이 하면은 내 것이니까 잘 되겠지. 잘하는 건 맞아. 근데 500 내지 700% 올라간다라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농을 개인농 시스템 하나 바꾸면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 올리려고 20년 동안 고생할 게 뭐 있어요. 이거 500% 700% 이거 당장 해결되는데 이걸 발견해가지고 누굴 제일 먼저 생각했겠어요. 북한에는 수령이 나라라고요. 수령님 하여튼 뭐 잘된 건 다 수령 때문에 잘 됐다는데 수령의 운동으로 인민이 라고 최상나고 났죠. 하여튼 수령님이 이걸 몰라서 그러신가 보다. 항상 또 우리는 이 법에 고기 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거거든요. 유치원가 없어요. 북한은. 북한의 특징이 뭐냐면 유치원 타가서 가게 되면 아버지 원스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수령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밥 먹거든요. 그 수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그런 현실은 지금 옥수수 제대로 못 먹이시는데 저 수령님이 이걸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북한의 교육된 북한 국민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한계 표징이죠. 그래서 이상한 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죠. 아주 정상적인 거죠. 수령님께 올려야 되겠다. 이걸 모르셔서는 같고. 그래도 북한에도 중앙당 1호 편지라 김일성 앞으로 가는 건 일자부터요. 그 김부자 앞으로 가는 거 김일성뿐만 김정은 됐으니까 그 일자 1호 행사 뭐 이렇게 1호 편지 그걸 써서 보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났는데요. 한 석 달이 되도록 해답이 안 와요. 석 달 지나가지고 중앙당에서 온 게 아니라 중앙당에서 이임받고 온 우리 과학원 과학지도국장이 내려온 거예요. 그 산수갑산 김정숙 군이 정말 기차도 없을 때 그때는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중앙당 이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임을 받고 한 것이 뭐냐면 한마디가 그래요. 내 얘기가 맞아.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데이터인데 공산농보다 개인농이 500 내지 700% 올라갔다는 수치가 있는데 1톤에서 7톤 뭐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야. 너는 과학자로서 과학만 하라. 너 젊은 놈이 앞으로 창창하니까 과학만 하라고. 그래서 당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모든 거는 어떤 동기, 그 무의미한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거 아무리 뭐 열정적이라 해도 이민들이 배부르게 하자. 이거 안 해요. 그런데 그 배부르게 한 방법을 했는데 넌 연구만 하라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북한 말이죠. 그냥 과학지도 국장동지 그 정치가 뭡니까? 그 배시대기 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은지 너무 통마한지 긴장해가지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 죽을 뻔했다고. 아니 세상에 인민을 배부리하고 수령님 충성한다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색사상이라는 거예요. 반동사상인 거죠. 공산주의는 이 집단주의, 국가 공유, 공산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식 개인주의, 부르주아식 개인주의를 얘기한 거구나 같거든요. 사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사상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상으로 쳐다보니까 이놈은 죽일 놈인 거예요. 반동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려고 그러다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순수한 청년이 또 뒷조사했죠. 일기장까지 다 뒤져보고 내 경력 다 뒤져보고 정말 공부밖에 몰라요. 술 담배도 안 하고 공부 제일 잘했죠. 뭐 또 연구소 사료총연장이라면 청년 비서라면 그건 정말 그 표본적인 그
위치거든요. 그것도 했죠. 그러니까 북한도 뭐 이성적인 게 조금 있죠. 저놈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정치가가 내려와서 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지도국장, 과학원, 과학지도국장이 연구원들을 다 관리를 해요. 내려가서 잘 설득을 해라.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서도요, 이렇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면 공산주의 될 수 있는데, 왜 반동이라고 할까? 이색사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수령이 나쁘고 북한이 나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 북한이 폐쇄시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가? 깨닫지 못하게요. 배급체계로 해가지고 집단농 해가지고 배급체계를 해가지고 이 본능적으로, 물론 사상적으로도 통제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을 딱 매는 겁니다. 개가 왜 주인한테 꼬리를 칩니까? 딴 사람 아니고 주인한테 밥을 주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북한이 정치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소련 공산 종주간에 초기부터 그랬어요. 소련 과학자 파플로브라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개 시험을 한 거예요. 밥을 아침에 10시에 줘요. 또 줘요. 다음날 또 줘요. 그러다가 안 주고 줄 때마다 종을 쳤어요. 땡 하고 10시에 주고 또 땡 하고 주고 계속 주다가 안 주고 땡 하고 친 거예요. 근데 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위액을 줘서 해보니까 위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위액이 나오고. 이 조건반사라는 건데, 근데 사람은 본능이거든요. 인간도 어찌 보면 동물의 고등동물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똑같죠. 이 본능은 같아요. 식욕, 성욕, 거기 이기욕, 거기다 명예욕까지 하나 더 있죠. 짐승보다는. 그런 본능을 아주 그러니까 짐승화시킨 거죠. 집단농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배급으로 이렇게 통제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통제하냐? 아니 월급 주고 그걸로 따뜻하면 월급은 가치가 없었어요. 식량이 가치를 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 지금 350만 평균 월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만 떼고 300만이라고 하자고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00만이라면은 그 가치가 290만 원 정도는 식량에 가치를 두고 10만 원 정도만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진짜 식량을 살려면 하루 먹을 식량에 가치가 없잖아요. 돈의 가치를 안 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겠어요? 이 배급을 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배급이라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또 같이 주는 것 같지만 차별이 꼭 있습니다. 일을 나올 때만 주는 거예요. 돈은 아니라 이 일을 나오게 딱 통제되어 있다는데요. 거기도 지각하게 되면 하루는 또 떼요. 하루를 굶어야 돼. 지각 3번만 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한에는 식량 정책 을 양정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식량으로 정치한다 해서 양정 정책, 양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시스템을 나는 파괴하는 놈으로 된 거예요. 개인농이 하면은 지가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령님한테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잘 먹으면 투어인 내가 그런데 왜 자꾸 귀찮게 그러냐고. 여기 그러는 식이에요. 남한은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욕을 해야 썩어지하고 동네 깡통차도 욕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민주주의고 개인주의의 그 인권이고 개인의 인권. 저긴 철저히 개인의 인권은 아예 노예로 와야 인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권도 없어지고 개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개도 그래도 여기는 사람보다 나 북한보다 훨씬 나요. 여하튼 그런 거를 내가 파괴하는 반동문자인 거예요. 그 북한 정치를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저는 몰랐죠. 이런 시스템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인민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걸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느님의 어떤 섭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5월 30일 날 보냈는데 8월에 과학지도국장이 왔다 갔거든. 중앙당 임인받고 과학원 왔다 갔는데 8월 말에 그 사람 간 다음에 출장으로 내가 강원도 철원에 오게 됐다고요. 북한에도 그 철원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또 고성이 있어요. 똑같이 강원도 잘리는데 맞은편에 똑같이 했어요. 북한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도도 북한에도 딱 그 도가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 도가 작던데 남한하고 도가 똑같이 했어요. 항상 지지하려니까 판문점 가보세요. 깃발도 더 높이 올려놨어요. 하여튼 그런 나라에서 철원이라는데 가니까 북한 남한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남조선이라는데 남조선 방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데 대전이라는데 철원군 대전이라는데 삐라가 엄청 떨어졌더라고. 그 삐라 보면 막 죽인다고 뭐 큰일 난다고 하는데 안 볼 것 같죠? 죽인다니까. 아니에요. 더 잘 봐요. 물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보죠. 없으면 그냥 왜 그러겠어요? 사람 본능이라는 거는요. 라디오 인터넷 폐쇄해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해보세요. 여기는 몇 년 전에 저 카카오에서 뭐 몇 분인가 막혔다고 난리가 났댔죠. 여기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놈이 나라 때려 죽인다 할까? 평생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북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폐쇄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매하고 세상을 모르고 그런 것 같지만 대신 뭐가 있어요?
물리학 법칙에서 힘을 가하면은 또 반장의 힘이 똑같습니다. 엄청 패스시켜놔서 이렇게 정보를 패스했으니까 반대로 엄청 정보를 알고 싶은 심리가 나 있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보는 거예요. 지금 한류가 퍼져가지고 드라마를 총살하는데도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짐승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더 잘 보게 된 거죠. 출장을 연기하면서. 근데 그 많은 삐라 중에서 이게 내가 보내는 삐라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삐라 보냅니다. 이 비닐 삐라고 이건 종이 삐라. 예, 예. 이 뒤에 이 지금 북한에 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삐라를 보면서 이 중에 많은 삐라 중에서 6.25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6.25라는 진실을 알고 탈북 결심이 나게 됐어요.